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적 대비해서나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PBR이 이렇게까지 지금 주가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PER 부분의 이 상단 부분은 아직 넘기진 않았지만 저 상단 부분이 55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은 원래 그렇다는 건 없어요. 밸류 프로그램 저 PBR 종목군들에 대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발동을 해서 주가를 방어하고 또 주가가 강해질 수 있도록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해줘라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럼 역으로 따지면 이런 종목은 거품이 끼어 있으니까 니들은 조정을 받아라.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 고평가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럼 뭐 하려고 방송 갖고 나왔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중립적으로 놓고 본다.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 자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 뭐 신재생 에너지가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갑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공화당 정부 때 우리나라 방산주가 움직여? 그렇지 않죠. 거기에 정확하게 따지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제약바이오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제약바이오의 차이점은 전통 제약주는 공화당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고요. 바이오 쪽의 종목에서 민주당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바마 케어라고 그래서 서민층도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게 뭐 굉장히 긍정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양당에서의 정책이 극명하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보수와 진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 받는 쪽의 역할에 대한 대변을 해주는 거죠. 어찌됐든 공화당 정부 기준에서 뭐 전통 제약주의 선호도가 높은 기준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한양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수급과 심리 부분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의 기준인데 심리적인 면은 이번에 이제 뭐 우리나라 업체의 기준에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항암 관련된 내용의 이슈 범위가 터져 나와 준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를 심리라고 써놨을 뿐이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호재예요, 악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멘텀을 얘기합니다. 그 모멘텀이 일단은 터졌어요. 터졌는데 21일 날의 경우에 갭상승의 양봉으로 형성되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음봉으로 떨어져서 파란색 음봉으로. 그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재료 노출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결론적으로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심리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수급이 뒷받침돼야 돼요. 첫 번째 수급은 뭐냐? 두 가지의 수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급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유입이 돼야 돼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기준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매수가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유한양행은 그러면 21일부터 지금까지 혹은 최근 내에 들어서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느냐? 삑! 매수한 거 없어요. 매수한 게 없어요. 21일 날 같은 경우는 얘가 주식수가 8천만 주예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오늘도 뭐 유한양행 대박 나셨죠. 저 때문에 대박 나셨죠. 이런 사람들 많아. 그거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8천만 주짜리 종목에 21일 날 260만 주, 약 3% 이상을 매도했어요. 개인들에게. 외국인은 70만 주가량, 그리고 기관들은 190만 주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해석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의 물량이 이번에 그 이슈를 미리 알고 매집을 했다가 던진 물량이 아니라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밀려 내려오고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전일 대비 약세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의 흐름에 거래를 수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슈팅이 나오느냐? 거래대금을.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 2차 전지 랠리 나올 때 7월 말까지의 기준에서 2차 전지 랠리 나올 때 7월 말까지의 기준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처음 봐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을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시장도 좋고 그리고 종목도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가. 근데 너무 과도한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6개월 동안에 개인들에게 27%의 물량을 떠넘깁니다. 처음 봤어요. 38년 주식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주식하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로 들여다보면서 처음 봤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내용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론은 첫 번째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의 흐름이 있느냐. 두 번째 둘 다 겹쳐지면 좋죠.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의 기준을 잡아주느냐. 유한양행은 후자입니다. 근데 1번의 기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랭라자, 리브레반트 병역요법, FDA 승인. 저는 주식쟁이이지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어느 날은 반도체, 어느 날은 제약바이오, 어느 날은 철강, 어느 날은 자동차. 모든 것을 윤정두가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분석해주는 증권사의 보고서를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메이저가 인정해서 슈팅을 주느냐. 그 메이저의 흐름이 개인들에게 매도로 설정이 되더라도 장중 기준에 매도하는 쪽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의 물량을 체결시키는 매도. 그렇게 된다면 랠리의 기준은 이어질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이미 16일 날 유한양행의 거래가 터졌습니다만 이때 종목 검색계에도 터져 나왔습니다만 얼마예요? 91,900원에 포착이 됐죠. 이때는 한 발짝 뒤에서의 교육과